정말 친해도 말하면 안 되는 것. 얼마 전에 친구랑 길을 걷다가 우연히 들은 얘기가 있어요. 한 부부가 서로에게 정말 예쁘게 말을 건네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야 하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 순간이 저에게 정말 친해도 말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죠. 우리 삶에서 진짜 친구를 만나는 건 특별한 일이에요. 이런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지만 그 관계를 깊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선 몇 가지를 잊지 않아야 해요. 가령 친해질수록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돈 문제로 싸우지 않으며 절대로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옛날부터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해온 이야기예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양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증자의 중용까지 말이에요. 이들 모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말해줬어요. 결국 정말 친해도 말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원칙들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며 모두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관계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개인의 약점이나 부끄러운 사실은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내가 한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고대 철학자들이나 현대 심리학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과 비슷한 교훈을 담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취약점을 너무 쉽게 드러냈다가 결국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었죠. 이걸 읽으면서 나도 내 경험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플라톤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그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마치 내가 잘못된 순간에 너무 많이 말해버린 것처럼 말이죠. 플라톤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그 책에서 읽은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의 이야기도 있어요. 부처는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과 너무 쉽게 공유하는 건 피해야 해요. 마치 내 친구가 아닌 척 해준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한 순간처럼 말이죠.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 이야기도 해줄게요. 그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취약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느냐예요. 마치 내가 과거에 너무 쉽게 내 문제를 공유했던 것처럼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말하고 싶은 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의 취약점이나 부끄러운 이야기를 너무 쉽게 공유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할 권리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 언제, 누구와 나눌지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마치 내가 그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금전적인 문제로 서로 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사람이 금전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는 걸 목격했어요. 그 순간 돈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선 옛날 철학자들부터 현대의 심리학자들까지 많이들 이야기해왔어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친구나 가족 같은 사이에서 돈 문제가 나오면 종종 그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죠.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신뢰하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동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욕심이나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돈에 대한 집착은 우리 사이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현대에 와서는 다니엘 카너먼 같은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결정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어요. 돈 문제가 왜 그렇게 민감한지, 왜 감정적으로 충전되기 쉬운지에 대해 말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돈 문제를 다룰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돈이 우리 인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동의하는 건 돈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망가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점이죠. 제가 그 카페에서 목격한 그 다툼이 좋은 예시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사이의 돈 문제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상대방의 비밀을 함부로 털어놓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다가 한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의 비밀을 말해버리는 장면을 봤어요. 그 순간 그 비밀을 말한 캐릭터의 표정에서 후회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이걸 보면서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비밀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니체, 그 유명한 철학자 말로는 깊은 영혼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그걸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마치 우리가 그 사람의 신뢰를 얻었다는 증표처럼 말이죠. 동양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아임사, 즉 비폭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말로 인한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포함해요. 즉, 누군가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도 아임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서로의 비밀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할 때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신뢰가 쌓인다고 하니까요. 신뢰는 우리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될 때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비밀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표시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사이의 신뢰와 존중을 더욱 굳건히 하니까요. 네 번째로,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신하는 행위를 피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에서 한 인물이 자기 이익을 위해 친구를 배신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진짜 친구라면 절대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친구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준답니다. 예를 들어 옛날 옛적 플라톤은 사람들이 서로의 최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이유죠. 그렇게 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되고 결국엔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동양에서도 맹자라는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죠. 친구를 배신하는 행위는 그 선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친구를 배신하는 건 관계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신뢰를 잃으면 다시 되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신뢰는 한 번 깨지면
그걸 다시 쌓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대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신하는 행위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선을 추구할 때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어요. 이런 관계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어떤 시련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주죠. 다섯 번째로, 친해질수록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잊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오랜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페에 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 커플이 서로에게 정말 예의 바르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서로를 아주 잘 알고 친밀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의 예의를 갖추는 게 인상 깊었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친하다고 해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은 사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온 이야기예요. 소크라테스 같은 서양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중요하게 여겼던 증자의 중용까지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진짜 지식이 생긴다고 했어요. 즉, 친해질수록 상대방을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증자는 모든 걸 적당히, 즉, 중용을 지키라고 했어요. 친구 사이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건 중요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친해져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현대 철학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의 관계론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어요. 그게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친구라고 해서 상대방을 당연시하거나 예의 없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해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친해질 때 그 사이의 예의와 존중은 더욱 중요해져요. 서로를 잘 안다고 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잊으면 안 돼요. 이런 태도가 바로 우리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해질수록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더욱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해요. 얼마 전에 저는 오랫동안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정말 친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친해도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란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친해질수록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해요. 서로의 비밀을 존중하고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조심하며 절대로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친해질수록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런 생각들은 옛날 철학자들부터 지금의 심리학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강조해온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대화할 때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고, 증자는 모든 관계에서 중용을 지키라고 했죠. 현대의 사상가들도 인간 관계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있어요. 친해질수록 우리는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더욱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보물이 될 거예요. 결국 정말 친해도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하고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원칙을 마음속에 새기고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지내다 보면 우리 사이의 우정은 더욱 깊어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비결이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정말 친해도 말하면 안 되는 것. 얼마 전에 친구랑 길을 걷다가
우연히 들은 얘기가 있어요. 한 부부가 서로에게 정말 예쁘게 말을 건네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야 하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 순간이 저에게 정말 친해도 말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죠. 우리 삶에서 진짜 친구를 만나는 건 특별한 일이에요. 이런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지만 그 관계를 깊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선 몇 가지를 잊지 않아야 해요. 가령 친해질수록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돈 문제로 싸우지 않으며 절대로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옛날부터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해온 이야기예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양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증자의 중용까지 말이에요. 이들 모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말해줬어요. 결국 정말 친해도 말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원칙들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며 모두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관계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개인의 약점이나 부끄러운 사실은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내가 한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고대 철학자들이나 현대 심리학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과 비슷한 교훈을 담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취약점을 너무 쉽게 드러냈다가 결국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었죠. 이걸 읽으면서 나도 내 경험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플라톤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그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마치 내가 잘못된 순간에 너무 많이 말해버린 것처럼 말이죠. 플라톤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그 책에서 읽은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의 이야기도 있어요. 부처는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과 너무 쉽게 공유하는 건 피해야 해요. 마치 내 친구가 아닌 척 해준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한 순간처럼 말이죠.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 이야기도 해줄게요. 그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취약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느냐예요. 마치 내가 과거에 너무 쉽게 내 문제를 공유했던 것처럼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말하고 싶은 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의 취약점이나 부끄러운 이야기를 너무 쉽게 공유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할 권리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 언제, 누구와 나눌지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마치 내가 그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금전적인 문제로 서로 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사람이 금전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는 걸 목격했어요. 그 순간 돈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선 옛날 철학자들부터 현대의 심리학자들까지 많이들 이야기해왔어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친구나 가족 같은 사이에서 돈 문제가 나오면 종종 그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죠.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신뢰하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동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욕심이나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돈에 대한 집착은 우리 사이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현대에 와서는 다니엘 카너먼 같은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결정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어요. 돈 문제가 왜 그렇게 민감한지, 왜 감정적으로 충전되기 쉬운지에 대해 말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돈 문제를 다룰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돈이 우리 인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동의하는 건 돈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망가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점이죠. 제가 그 카페에서 목격한 그 다툼이 좋은 예시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사이의 돈 문제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상대방의 비밀을 함부로 털어놓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다가 한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의 비밀을 말해버리는 장면을 봤어요. 그 순간 그 비밀을 말한 캐릭터의 표정에서 후회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이걸 보면서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비밀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니체, 그 유명한 철학자 말로는 깊은 영혼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그걸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마치 우리가 그 사람의 신뢰를 얻었다는 증표처럼 말이죠. 동양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아임사, 즉 비폭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말로 인한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포함해요. 즉, 누군가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도 아임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서로의 비밀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할 때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신뢰가 쌓인다고 하니까요. 신뢰는 우리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될 때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비밀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표시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사이의 신뢰와 존중을 더욱 굳건히 하니까요. 네 번째로,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신하는 행위를 피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에서 한 인물이 자기 이익을 위해 친구를 배신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진짜 친구라면 절대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친구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준답니다. 예를 들어 옛날 옛적 플라톤은 사람들이 서로의 최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이유죠. 그렇게 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되고 결국엔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동양에서도 맹자라는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죠. 친구를 배신하는 행위는 그 선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친구를 배신하는 건 관계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신뢰를 잃으면 다시 되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신뢰는 한 번 깨지면 그걸 다시 쌓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대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신하는 행위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선을 추구할 때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어요. 이런 관계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어떤 시련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주죠. 다섯 번째로, 친해질수록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잊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오랜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페에 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 커플이 서로에게 정말 예의 바르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서로를 아주 잘 알고 친밀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의 예의를 갖추는 게 인상 깊었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친하다고 해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은 사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온 이야기예요. 소크라테스 같은 서양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중요하게 여겼던 증자의 중용까지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진짜 지식이 생긴다고 했어요. 즉, 친해질수록 상대방을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증자는 모든 걸 적당히, 즉, 중용을 지키라고 했어요. 친구 사이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건 중요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친해져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현대 철학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의 관계론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어요. 그게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친구라고 해서 상대방을 당연시하거나 예의 없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해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친해질 때 그 사이의 예의와 존중은 더욱 중요해져요. 서로를 잘 안다고 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잊으면 안 돼요. 이런 태도가 바로 우리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해질수록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더욱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해요. 얼마 전에 저는 오랫동안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정말 친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친해도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란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친해질수록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해요. 서로의 비밀을 존중하고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조심하며 절대로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친해질수록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런 생각들은 옛날 철학자들부터 지금의 심리학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강조해온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대화할 때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고, 증자는 모든 관계에서 중용을 지키라고 했죠. 현대의 사상가들도 인간 관계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있어요. 친해질수록 우리는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더욱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보물이 될 거예요. 결국 정말 친해도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하고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원칙을 마음속에 새기고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지내다 보면 우리 사이의 우정은 더욱 깊어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비결이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정말 친해도 말하면 안 되는 것. 얼마 전에 친구랑 길을 걷다가 우연히 들은 얘기가 있어요. 한 부부가
서로에게 정말 예쁘게 말을 건네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야 하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 순간이 저에게 정말 친해도 말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죠. 우리 삶에서 진짜 친구를 만나는 건 특별한 일이에요. 이런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지만 그 관계를 깊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선 몇 가지를 잊지 않아야 해요. 가령 친해질수록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돈 문제로 싸우지 않으며 절대로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옛날부터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해온 이야기예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양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증자의 중용까지 말이에요. 이들 모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말해줬어요. 결국 정말 친해도 말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원칙들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며 모두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관계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개인의 약점이나 부끄러운 사실은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내가 한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고대 철학자들이나 현대 심리학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과 비슷한 교훈을 담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취약점을 너무 쉽게 드러냈다가 결국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었죠. 이걸 읽으면서 나도 내 경험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플라톤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그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마치 내가 잘못된 순간에 너무 많이 말해버린 것처럼 말이죠. 플라톤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그 책에서 읽은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의 이야기도 있어요. 부처는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과 너무 쉽게 공유하는 건 피해야 해요. 마치 내 친구가 아닌 척 해준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한 순간처럼 말이죠.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 이야기도 해줄게요. 그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취약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느냐예요. 마치 내가 과거에 너무 쉽게 내 문제를 공유했던 것처럼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말하고 싶은 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의 취약점이나 부끄러운 이야기를 너무 쉽게 공유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할 권리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 언제, 누구와 나눌지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마치 내가 그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금전적인 문제로 서로 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사람이 금전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는 걸 목격했어요. 그 순간 돈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선 옛날 철학자들부터 현대의 심리학자들까지 많이들 이야기해왔어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친구나
가족 같은 사이에서 돈 문제가 나오면 종종 그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죠.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신뢰하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동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욕심이나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돈에 대한 집착은 우리 사이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현대에 와서는 다니엘 카너먼 같은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결정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어요. 돈 문제가 왜 그렇게 민감한지, 왜 감정적으로 충전되기 쉬운지에 대해 말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돈 문제를 다룰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돈이 우리 인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동의하는 건 돈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망가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점이죠. 제가 그 카페에서 목격한 그 다툼이 좋은 예시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사이의 돈 문제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상대방의 비밀을 함부로 털어놓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다가 한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의 비밀을 말해버리는 장면을 봤어요. 그 순간 그 비밀을 말한 캐릭터의 표정에서 후회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이걸 보면서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비밀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니체, 그 유명한 철학자 말로는 깊은 영혼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그걸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마치 우리가 그 사람의 신뢰를 얻었다는 증표처럼 말이죠. 동양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아임사, 즉 비폭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말로 인한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포함해요. 즉, 누군가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도 아임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서로의 비밀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할 때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신뢰가 쌓인다고 하니까요. 신뢰는 우리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될 때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비밀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표시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사이의 신뢰와 존중을 더욱 굳건히 하니까요. 네 번째로,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신하는 행위를 피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에서 한 인물이 자기 이익을 위해 친구를 배신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진짜 친구라면 절대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친구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준답니다. 예를 들어 옛날 옛적 플라톤은 사람들이 서로의 최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이유죠. 그렇게 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되고 결국엔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동양에서도 맹자라는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죠. 친구를 배신하는 행위는 그 선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친구를 배신하는 건 관계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신뢰를 잃으면 다시 되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신뢰는 한 번 깨지면 그걸 다시 쌓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대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신하는 행위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선을 추구할 때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어요. 이런 관계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어떤 시련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주죠. 다섯 번째로, 친해질수록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잊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오랜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페에 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 커플이 서로에게 정말 예의 바르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서로를 아주 잘 알고 친밀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의 예의를 갖추는 게 인상 깊었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친하다고 해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은 사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온 이야기예요. 소크라테스 같은 서양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중요하게 여겼던 증자의 중용까지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진짜 지식이 생긴다고 했어요. 즉, 친해질수록 상대방을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증자는 모든 걸 적당히, 즉, 중용을 지키라고 했어요. 친구 사이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건 중요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친해져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현대 철학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의 관계론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어요. 그게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친구라고 해서 상대방을 당연시하거나 예의 없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해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친해질 때 그 사이의 예의와 존중은 더욱 중요해져요. 서로를 잘 안다고 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잊으면 안 돼요. 이런 태도가 바로 우리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해질수록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더욱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해요. 얼마 전에 저는 오랫동안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정말 친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친해도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란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친해질수록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해요. 서로의 비밀을 존중하고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조심하며 절대로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친해질수록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런 생각들은 옛날 철학자들부터 지금의 심리학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강조해온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대화할 때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고, 증자는 모든 관계에서 중용을 지키라고 했죠. 현대의 사상가들도 인간 관계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있어요. 친해질수록 우리는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더욱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보물이 될 거예요. 결국 정말 친해도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하고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원칙을 마음속에 새기고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지내다 보면 우리 사이의 우정은 더욱 깊어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비결이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